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어제 간밤에 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좋은 이야기만 나왔다 할지라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느냐,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가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을 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2, 3%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제 점도표상으로 한 5%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나 금리를 당장 낮출 계획은 없다.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는데 매파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대 긴축이 과소 긴축보다 수정하기 쉽다고 파웰 의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오르면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될 수 있고 자금이 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전 세계 통화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된다면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기술주 같은 경우가 선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 순매도 이탈이 없는 상황이에요. 7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거의 7조 이상 순매수를 해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 증환펀드라든지 체한펀드 확실하게 가동이 될 예정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있다면 공매도 금지 카드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들은 또 여전히 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섹터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분명히 채권 시장 유동성 막혔고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정부에서 체한펀드를 가동을 하고 50조 유동성 긴급 지원을 하면서 건설주들이 최근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상황이고 계속 수주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또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같이 강조를 드렸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전쟁은 한창인데 왜 휴전 관련주가 오를까? 휴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관련주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 건설기계 쪽,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진성TC, DY파워, 유신, 한미글로벌, 대창단조까지 전부 다 주가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건설주도,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굉장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 우리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0.5%포인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만 해준다면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피크를 찍었냐 안 찍었냐, 금리를 인상시키는 건 좋은데 0.25%, 0.25%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도 경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급격하게 풀린 자금, 양적 완화 때문에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고평가되어 있던 자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최우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5.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아무래도 중국 봉쇄 정책의 영향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또 반도체 관련 대형주에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전반에 대한 타격은 입었지만 든든한 버팀목을 했던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줄었지만 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 물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 때문이거든요.
있거든요. 수입 물가가 3%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서야 전기, 가스 요금,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정도 소비자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평균 10%인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올 한 해 굉장히 세게 금리 인상을 했고 물가가 피크를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사실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한 차례 더 폭등을 하면서 또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잡히지 않고 그 부분이 1년 내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게 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기조를 쫓아서 우리나라도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올려야 한 0.5% 정도 빅스텝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한 1%포인트 차이가 나더라도 가계부채를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 또 건설업 여기 같은 경우 부동산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 나라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4, 5% 가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9에서 10%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0.25%를 올리는 게 좋지만 미국이 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다음번 금통위에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항상 FOMC 결과 나올 때마다 환율이 급등 1% 이상 급등하면서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을 불안하게 했지만 지금 그러한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또 성장주가 많거든요. 그 성장주 중에 재무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성장주는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취약한 섹터가 있고 기본적으로 재무에 약하고 차입금 비중이 높다든지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또 현재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당장 유보금이 없더라도 앞으로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환율 급등에 대한 피해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4분의 1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낙폭과대 메리트에서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멀티플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멀티플이라는 거는 순위, 순자산, 매출액, 현금 흐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몇 배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급격하게 적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지금 현재 고금리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죠. 당장 금리를 내리진 않기 때문에 유지할 때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현재의 거래량 없이 빠졌다면 어떤 종목이든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 섹터 특히 초우량 건설 섹터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장 쪽 두 분기 연속 강력 흑자 전환은 LG전자, LG이노텍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올 대형주로 보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주는 많이 올랐을 때 사면 수익이 잘 나지 않으니까 5일선 조정이라든지 11선 조정 때 순환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한 2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리오프닝 주식이 많아요. 차입금도 많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 피해 주식들 만약에 봉쇄가 해제된다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거래량 없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헐값에 집어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대형주 안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중소형주 안에서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미국에서 단행을 했지만 속도의 문제였었어요.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잡히고 있고 우리의 주식들은 올라갈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자,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사실 확률이 80%, 90% 정도 확률이 되기 때문에 아이러브 주식에 자세하게 수익률을 올려놨어요. 지금도 한번 띄워드릴 텐데 무료 카톡방에 무료로 체험하실 분들은 꼭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단기 매매, 우량주 안 하시는 분들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기법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진행을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1월 3일 종목 분석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장중에 마이너스 0.3%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FOMC 때마다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FOMC 끝나고 나서 1,4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율이 1,4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는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영상이 환율 하락이 시작된다면 급등을 시작한 종목과 최저점 출발할 종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네옴시티였어요. 자, 건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설주 그리고 건설기계. 여기만 오늘 주가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 약보합 정도 유지하면 성공이었습니다. 어쨌든 미증시 하락 대비했을 때 장중에 상승 반전을 했다가 막판에 조금 상승분을 내주고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선방했다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 현물 순매수가 굉장히 가파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증안펀드 아직 투입도 되지 않았고 공매도가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를 미는 주체는 기관이라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 오늘 기관들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양매수,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해주고 굉장히 선물도 많이 매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러 뭐 주가를 빼서 증안펀드를 넣게 하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 정도로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자,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월봉이에요. 지금 이 환율에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 1,450원은 확실히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환율이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충분히 밀리게 된다면은 1,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정도로 주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현재 박스권을 유지한 지가 꽤 돼요. 9월부터. 그리고 횡보가 좀 진행되면서 고점 박스 그려가고 있는데 저점이 아직 낮아지지 않았는데 현 구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또 1,500원을 도전을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환율이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거의 7월부터 7조 이상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에 3조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는 들어간다. 그리고 FOMC 말씀드렸지만 어제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왔어도 다우 증시가 지금 월봉상으로 14%나 급등하고 나서 그럼 어제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어제 올라가면 여기는 매도 자리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하겠다고 했는데 내릴 생각은 당장 없고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그건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자리에서 다우 증시가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 증시도 이렇게 된다면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반도체도 지금 올랐던 것만큼 꽤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우리가 인텔이라고 했어요. 인텔이 조금 더 올라갈 때 지난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탄력이 있어요.
그러면 급등을 10%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텔은 26불 정도 요 전으로 오게 되면 또 여기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인텔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한 34불에서 7불 사이를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월 차트로 너무 심하게 빠졌고 인텔이 오히려 설비 투자를 줄이고 인력 감축을 하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나스닥보다 훨씬 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우리 걱정할 때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지난달에 떨어진 걸 전부 다 회복을 하고 1년 반째 박스 하단을 지지하고 있어요. 유럽 마찬가지죠.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이 유럽인데 에너지난 때문에. 그런데도 유럽은 이미 지난달에 5.6% 떨어지고 지난달에 9% 오르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심지어 유럽이 빠져도 유럽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항생이 그래도 이틀 반등을 해줬고 중국 쪽이 그래도 이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은 최근에 조금 횡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든 우량주든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이 아이러브 주식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러브 주식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료 카톡방에서 했던 것들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7기까지 하면서 확률이 거의 8, 90% 정도 됩니다. 오늘도 미래나노텍을 해서 급등을 먹고 또 거의 매 기수들마다 급등하는 종목을 아이러브 최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인원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8기예요. 8기. 8기만 보더라도 지금 추천해서 마이너스 난 게 없어요. 20% 급등 종목만 일주일 상간에 3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보시면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 VIP 종목들도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이렇게 너무 큰 수익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매 기수 이제 9기를 모집 중에 있는데 단타 하실 분들 나는 우량주 안 한다. 나는 매일 먹고 싶다. 오늘만 본다. 내일만 본다. 3일 본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한번 체험 신청 010-9866-4700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린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멤버십에서 제가 커뮤니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추가 매수할 종목들 같이 찾아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셔라. 여기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버스 기준으로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은 일단은 예측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날 우리가 CPI 지수 발표되면서 막 미증시 급등하고 이럴 때 같이 라이브 하면서 고점 찍었다 SQQQ도 고점 찍었다 오히려 쏙3나 TQQQ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느덧 인버스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4,000원 하던 게 벌써 저점이 3,200원이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인버스가 21선을 도전을 다시 한번 할지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여기서 21선의 인버스가 도전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시 밀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조차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은 추세 하락 그 다음 인버스 지지라인 자체가 3,000이에요. 3,000 여기서도 만약에 강하게 지지를 못하면 이번에 올랐었던 것까지 인버스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채권 시장 안정화하고 있고 유동성 긴급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 자체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 봉쇄 정책, 반도체 수출이 줄은 것 뿐이지 자동차나 2차 전지 이쪽은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외환 보유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외환 보유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외환 보유고가 석 달 연속 감소를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한다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환율 방어하는 것 치고는 거의 지금 수출 쪽에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27억 6천만 달러밖에 안 줄었거든요. 현재도 우리나라가 IMF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4,100억 달러 있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는 미국에서 지금 뭐 달러가 저렇게 강세인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것보다 우리는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 공매도 금지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러를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달러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다.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만 줄어들면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종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뭐 빅스텝 정도 0.5% 정도 올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미국이 한 번 더 있어요. 미국은 거기서 벌어지게 지금 내년에 좀 맞춰줄 텐데 미국이 다음번에 0.5%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지금 충격이 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급등을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어요. 호주 쪽도 지금 약간 빅스텝 쪽으로 해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이 뭐 4.75다 뭐 많아봤자 5% 아니겠느냐 생각을 한다면 거의 앞으로 더 올리는 기존 유지하더라도 0.25씩만 올리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갑자기 빚이 많아진 거거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몇 달 만에 대출 이자를 2배씩 더 내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고금리에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물가도 잡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채를 지금 일본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빠르게 올리면 미국도 채권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5%포인트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채권 시장이 흔들렸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쪽은 많이 떨어지는데 서울 쪽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양적 완화를 급격하게 하고 코로나 때 너무 빠르게 돈을 풀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렇게 현금 왜 갖고 있냐 현금 쓰레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현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통해서 급격하게 내 재산이 올라간 분들과 너무 격차가 심해졌어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저는 자산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맞춰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금리가 인상될 때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2년 만에 2배가 올랐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데 그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채권시장 경색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시켜야 된다면 PF 대출도 당분간은 건설주 반등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금 많은 대형 건설사 아무 문제 없다. 매수 위축이 돼 있고 이런 기사가 맨날 나오는데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당장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인버스 같은 게 급등을 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다시 한 말씀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1060에서 지금 너무 떨어져서 할 말을 잊었어요. 650까지. 코로나 전의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아예 코로나 때 충격 그 가격이잖아요. 늘상 있었던 가격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반등세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3300에서 우리가 2100까지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쇼커버. 외국인들이 그런 종목 삼성전자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 LG전자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좋아요. 여기는 오버행 이슈에서 2차전지, 뭐 삼성 SDI, 또 미래나노텍 요것도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에 오늘은 2차전지 관련 몇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갈 종목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번에 추세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그럴 것 같았으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브랜드 가치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124조 원, 세계 5위라고 지금 나왔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만 무시하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세계 5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승진을 하면서 또 감산하지 않는다고 했고 반도체 메모리 가격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요다하고 격차도 벌려서 굉장히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한번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월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오랫동안 지지했던 가격 아래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한 반등이 지난달에 거래량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월차트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65,000원, 7만원까지 이번 파동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폭락할 때 안 파는 게 낫다. 몇 번 오르니까 이때 당시 때도 삼성전자는 거의 한 번 떨어진 것만큼 회복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 거래 없이 빠지는데 4만원 이야기 나오고 가망 없다는 이야기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효자 노릇하고 있고 추세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금삼첨화예요. 6만원 돌파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물대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때는 미친 듯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결국 기관이 매도한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떨어진 이유는 올해 전쟁,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비용 올라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감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선 반영됐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추세를 타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우리가 67,000원에서 7만원 정도 여기를 도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현고에서 삼성전자가 57,000원대로 만약 밀린다.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맨날 팔아라.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되겠냐. 삼성전자 가지고 배당받고 몇십억씩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게 낫습니다. 삼성전자 안 할 거면은. 삼성전자 빼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7만원만 도달되더라도 우리가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많이 회복한 가격이거든요. 여기 많이 샀던 가격까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전기 마찬가지잖아요.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신규로 제가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LG전자 쪽을 강하게 보고 있어요. 쇼커버 쪽으로. 자, 수급 보시면은 L전자 외국인들 강한 쇼커버링 나오고 있죠. 연기금도 이제 슬슬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매도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매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L전자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를. LG전자의 지금 현재 8만원 가격은 L전자가 늘상 지지했던 가격이에요. 10년 전에도. 이 밑에 내려오는 건 정말 과매도거든요. 브렉시트 때 있었고 이때 코로나 때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밑에 내려와서 이 L전자가 있으려면은 L전자 더 이상 장사가 안 됩니다. LG전자가 전장 쪽에 대해서 지금 10년 만에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가전 쪽에 대한 수축은 이미 여기 주가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93,000원에서 8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간다면 급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애플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거래가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조차도 L전자는 거래량이 없었죠. 올라갈 때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오를 때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L전자 보시는 분들은 21선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 급등을 하는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한 부분들은 돌릴 때 별로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L전자는 지금 8만원 초반권은 강력하게 봐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돌파하면은 애플카 이슈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그 애플카 이슈 관련된 건 뭐 있어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요거 애플카 이슈 관련 종목인데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LG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LG전자 우도 있고 LG이노텍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LG이노텍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조정 충분히 받았고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는 LG이노텍의 지분을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 월봉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 우리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분 가치 생각한다면 LG전자 정말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전장 쪽이나 이쪽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삼성 SDI하고 LG화학 말씀드렸지만 뭐 상신 EDP,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 풀린 물량이 별로 안 돼서 올라갈 때 돈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나노텍 이게 오늘 단타방에서도 아마 했었던 종목일 거예요. 그 무료 카톡방에서 오늘 거의 상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 예전에도 미래나노텍은 바닥부터 여러 번 제가 방송 나가서도 했던 종목이라서 늘상 보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2차 전지 관련주 뭐 있어요? 끼 있는 거. 삼진 LND 같은 종목이 최근에 또 이 바닥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들어갔었죠. 요렇게. 그러면 21선짜리 오면 요런 것들 한번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삼진 LND 같은 종목들도. 2차 전지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동안 피해봤던 건 뭐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기업. 요런 기업들이 환율이 안정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항공주도 너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피해봤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달렸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리오프닝 관련주. 뭐 있어요? CJ, CGV. 자, 이제 슬슬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물대는 어디다? 22,000원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횡보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20%씩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찾기도, 그러니까 낙폭과대 3분의 1, 4분의 1 된 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오텍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윗골인 달리더라도 한번 매물 소화해서 상 한번 찍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CJ, CGV도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긴 유증하고 전환사채 끝났고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240%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건설주하고 CJCB 부채 분석하는 방법, CJC 연말 기대감이 있죠?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뭐 있어요? 하나투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도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된다면. 그래서 현재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한데 마스크,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약간 확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코로나는 더 이상 뭐 셧다운을 만든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행주라든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오르면 정고점이에요. 지금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많은 분들과 말씀드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도 맨날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드디어 정고점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여기 정고점 돌파 못할 시 절반,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워낙에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수주하고 대우건설, 그러니까 삼성인데 더 보셔도 되고 대우건설 여기 강한 쇼커버링이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어요. 채권시장 경색됐지만 유동성 공급하고 여기 자체적인 현금으로 둔촌주공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저평가다. 현대건설하고. 그리고 다 많이 떨어졌어요. 건설주는. 대형 건설사는. GS건설, DLENC. 움직임 자체는 얘네 둘이 더 못하지만 현대건설, 대우건설 위주로 보시고 현대건설기계 벌써 말씀드리고 맨날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제는 일단은 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단타로 봐야 되겠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거든요. 매일 오릅니다. 재건 관련주 오를 때는 금방이에요. 자, 놓치신 분들은 뭐 진성TC도 많이 올랐죠. 금방 V자로 올라갑니다. 건설기계 쪽은 재건 관련주 DY파워가 좀 들어올랐어요. 하지만 대창단조가 이제 신고가 목전에 왔습니다. 정말 이때마다 추가 매수 또 꾸준히 가야 된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안 오른 것 같은데 지난달에 27%고 이번 달도 오르고 있어요. 7%나.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강하게 뚫으면은 뭐
뭐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단타 말고는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에서 추가적으로 뭐 나노 신소재 말씀드렸잖아요. 꼭 본다면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조정할 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고 추가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예를 들어서 히림 그러니까 이게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급등 들어간 종목이 히림이에요. 오늘 요거랑 또 카톡방에서 했던 게 도하의 엔지니어링이 딱 그런 방식이에요. 보니까 하고 나서 음봉 급등 그러니까 지금 재건 관련주가 갑작스럽게 급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올라가 이거는 이제 재건 관련주 플러스 네옴시티 관련주죠. 그러니까 네옴시티 말고는 오늘 제대로 오른 게 없다. 굳이 본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같은 거 장중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이 항상 대량 거래가 월봉상으로 터졌던 종목들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누릴 때 보실 종목들은 충분히 봐도 된다. 그거 말고는 오늘 제대로 오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다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횡보 들어가는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자동차 걱정하시는데 현대차는 키 맞추기 하락에 들어온 거고 현대차 지금 횡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대차 여기서 16만원 만약에 깨지고 이러면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추세를 타고 있죠.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면서. 모비스가 25만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업 설명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회사 하면 또 수익 안 나죠? 그럼 급등할 때 내려왔을 때 보시면은 21만원 초반 정도. 여기서는 항상 관심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매물대는 25만원, 7만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 뭐 전통적으로 화신, 최근에 반등 좀 하고 있죠. 서현이화,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요게 실적 좋은 기업이고 LVMC홀딩스 지금 한번 21선 자리에서 거래 없이 빠지고 21선 요런 골든 자리에서 뉴스 나오게 된다면 또 좋은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여기가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부채도 아예 없어지고 부채가 없다는 거는 차입금도 없고 이자 비용만 줄어들어도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예전에는 뭐 본전한다든지 적자 났던 구조가 흑자가 나는 구조가 되고 몇십억씩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위치는 월봉상의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딴 거 없습니다. 대주주가 5천만 주를 가져갔다 이 가격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 없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가 동남아에서 잘 팔리고 있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쪽에서 지금 작년보다 3배 이상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저는 2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5천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에는 적극적으로 보자. 2,580원에 대주주가 다 가져갔는데 지금 못 갖고 가면은 뭐 언제 갖고 가나 싶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종목을 찾아봐도 그런 종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지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그나마 조금 피해가 있었던 섹터가 조금, 뭐,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도 보면 최근에 올랐다 횡보 들어가는 자리고, 크게 밀릴 자리는 없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크게 밀릴 자리가 없이 3일 동안에 급등했기 때문에 횡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리 인상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못하고 신규 매수 겁이 나시는 분들은 기존에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조금 바로 안 가더라도.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좀 아쉬운 바람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25만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이거는 진짜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상장될 때 개인들한테 다 넘기고 지금 뭐 이거 산 사람들 남은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물론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종목이 SK 아이테크놀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 5만원 라인 이탈 없다면은 이것도 저는 사실은 좀 매도하기는 애매합니다. 이제는 매도 타임이 지나갔다고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메리트가 지금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주로 좀 보시면서 LG전자 같은 종목들
공매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좀 또 진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그동안 자원 관련주도 순환매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뭐 2차 전지 관련주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원전주만 뭐 한전기술도 보면은 한 달 내내 떨어지고 반등 들어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거 뭐 반토막 나고 반등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저는 이 원전주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별주마다 틀리겠지만 예전에 이제 시세를 많이 냈었거든요. 뭐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간다면 원전주는 조금 종목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실적 좋은데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쪽 위주로 보시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LG전자가 쇼커버링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 구간, 이 가격은 10년 내내 지지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진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자, 됐습니다. 벌써 빠르게 진행했는데 벌써 이것도 30분이에요. 오프닝까지 하면 또 영상이 길었죠. 하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이런 뭐 우량주든 개별주든 또 단타도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 요새는 있는 종목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래서 내 종목 사지는 못할 망정 이 가격에서 회사 좋아지고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보유하시고 부채 많다든지 이런 기업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커뮤니티 확인해 주시고요.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업로드 영상 위주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좀 핵심만 빠르게 시황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방 신청하실 분들은 막 신청하시고 2주 동안에 지금 안 되신 분들 많으시고,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게 되면은 이게 수급이 꼬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010-9866-4700으로 체험 신청이라고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자세한 수익률 리뷰 같은 경우도 아이러브 주식에서 여기서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올라갔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꼭 보세요. 아이러브 주식의 단타 체험하신 거 확률이 너무 높아서 하락장에서도 절대 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분들 10,000원, 20,000원이든 갖고 연습하실 분들은 한번 꼭 체험해 보셔라 말씀드리겠고,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